이 8번부터 볼게요. 우리 삼각형의 넓이 공식, 그 다음에 사각형의 넓이 공식을 살펴봤는데 평행사각의 넓이 공식에 따르면 좀 맞다고 했죠. 뭐? 아니, 합산하는 거면 사각형 2개 나오고요. 2개 합동이니까 넓이 똑같겠다. 그럼 넓이 구해서 곱하기 몇 배? 2배. 2분의 1? 이게 뭐야? 이거 문제가 아닌데? 자, 바이크 생각하니까 정신이 없네. 자, 어떻게 이 넓이 구했어? 그럼 각을 써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자르면 바보는 없지, 그지? 이렇게 자르셔야겠지. 이렇게 자르시면 결국 이 사각형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10 곱하기 사인 150도. 자, 사인 150도 얼마죠? 사인 30도랑 똑같죠? 2분의 1. 거기다가 2배니까 곱하기 2. 10지. 얼마다? 40. 그렇지. 이렇게 풀어주시니까 문제될 거 없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이요. 사각형의 넓이인데 어떤 경우에 사각형의 두 대각선의 길이와 두 대각선을 이루는 가의 크기가 주어질 때 넓이는 2분의 1 대각선 사인 세타 이렇게 쓸 수 있었죠. 대각선 길이 알 때 쓸 수 있는 공식이고 그 어떤 사각형도 다 쓸 수 있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2분의 1 곱하기 대각선 10 곱하기 대각선 곱하기 사인 135 사인 45랑 같으니까 2분의 루트 2 30 루트 2가 되겠네요. 됐죠? 자, 이거는 패스. 그치? 자, 이렇게 해서 이번 단어 마무리했고, 자, 이제 어디 들어갈 거니? 마지막 단어는 수열로 들어가겠습니다. 수열로. 자, 개념부터 하고 가자. 우리 수열이 뭐였어요? 규칙을 가진 수열이 나열이었어. 그치? 그래서 수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규칙을 파악하는 거였어. 물론 여기서 메인으로 배우는 등차수열과 등비수열은 일자수를 더해서 만들었다, 일자수를 곱해서 만들었다는 규칙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로 푸는 거기 때문에 그 일반항 모양도 만들 수 있고 그 합을 구하는 것도 알 수 있지. 근데 그런 수열만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뒤쪽 가면 규칙을 통해서 직접 수열을 만드는 것도 우리가 해봐야 될 거야. 첫 번째 나오는 등차수열은 그 규칙을 우리 이미 알고 있어. 일자수를 더해서 만들었어. 그래서 등차수를 나타내는 표현이 뭐가 있으니? an 플러스 1은 n번째 항의 다음 방은 n번째 항에다가 일자수 d를 더해서 만들었습니다 라는 뜻이잖아. 이 d를 뭐라고 우리가? 공차라고 그랬죠. 됐지? 여기서 이 항을 통해서 an 플러스 1에서 an을 빼면 항상 얼마? d로 일정하게 나오지. 여기서 뭐야? 차가 일정하니까 등차수를 이런 게 여기서 탄생한 거네. 같은 표현이죠? 공차가 보인다. 또 어떤 표현이 있었어? an 플러스 1에서 an을 빼면요 공차 an 플러스 2항 그래서 an 플러스 1항 D항의 3평을 또 빼도 어때? 공차로 똑같아지겠죠. 이것도 등차수를 나타내는 식이고요. 여기서 an 플러스 1을 2항 시키면 2배의 an 플러스 1은 2항 시키면 플러스 an 더하기 an 플러스 1라는 식도 만들어지겠죠. 가운데 항의 2배는 양쪽 겹의 항의 합과 같다. 이 모든 것들이 등차수를 나타내는 표현들이다. 자, 여기 여기서는 공차가 눈에 띄지만 여기서 공차가 안 보이지. 따라서 필요하던 공차를 따로 줄 수밖에 없는 상황들. 근데 여기는 공차가 보이니까 일본에서 활용하셔야겠다. 자, 이렇게 등차수를 줬을 때 우리가 일반항 A는 어떻게 만들었으니? 첫째 항 플러스 n-1d로 만들 수 있었어. 맞지?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등차수열의 일반항 A는 A 플러스 n-1 첫째 항 더하기 n-1 곱하기 공차입니다. 됐지? 그래서 결국 첫째 항과 공차하면은 일반항 AN을 만들 수 있고 일반항 AN은 n에 대한 10으로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n의 적당한 수를 집어넣으면 어느 항이든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일반항을 찾는 게 어떻게 보면 수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다.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걸 찾기 위해서는 등차수에서 뭐가 필요하다? 첫째 항과 공차가 필요하다는 얘기지. 결국 등차수에서 메인이 되는 두 정보는 뭐다? 첫째 항과 공차가 되겠다. 됐지? 자, 그런데 이 일반항 AN을 내가 정리를 해볼게. 어차피 n에 대한 식이니까 정리하면 dn 플러스 a 마이너스 t가 되겠죠. 얘는 하나의 상수지. 그러면 결국 등차수열은 n에 대한 몇 차식? 1차식의 형태를 둔다. 즉 어떤 수열을 나한테 줬는데 그 수열의 일반항이 n에 대한 1차식의 모양이다? 말하자면 무슨 수열이야? 등차수열이구나 라고 해석해야겠죠.
그리고 그 1차의 개수가 바로 뭐야? 공차지. 그래서 등차수 일반항은 공차 n 더하기 상수꼴로 표현할 수 있어요. 즉 an 더하기 b라는 1차식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고 얘는 바로 공차가 되겠습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일반을 만들 때 여기다가 측장과 d를 대입해서 풀어 좋지만 얘를 위해서 더 쉽게 만들 수 있었어. 그냥 그럴지 모르겠지만 일단 문제 풀 때 볼게. 그리고 자 우리 수열은 함수랑 어떤 차이가 있어? an이 2n-1이라는 거고요. fx가 2x-1 둘 다 1차식이지. 얘는 함수고 얘는 수열이야. 무슨 차이가 있어요? 선생님 n이고 x인데 그래서 n이고 x는 무슨 차이야? 함수에서 말하는 x는 특별한 조건이 없는 한 정역은 실수 전체죠. x는 실수값들이야. 실수는 때 무수히 많이 존재하는 실수값들이잖아. 그치? 연속적으로 다 될 수 있어요. 근데 수열에서 n자리 들어갈 수는 어떤 수들이에요?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자리를 나타내는 순서를 나타내는 자연수겠죠. 따라서 여기는 n자리에 자연수만 들어가는 거야. 그 차이겠지. 그래서 수열을 어떻게 얘기하기도 하냐면 정역이 자연수인 함수다라고 보게 돼. n자리에 자연수만 들어가는 함수다라고 보게 돼. 그럼 그런 관점을 보면 등차수는 몇 차 함수와 관련이 있어요? 1차 함수. 1차 함수와 관련이 있어요. 됐지? 등차수는 1차 함수와 관련이 있는 정역이 자연수인 1차 함수. 오케이? 1번. 됐지? 그 다음 자 이제 뭐 볼 거냐? 여기서 이미 설명했지만 만약에 자 세수 A, B, C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하면 이 중에 있는 가운데 있는 B를 뭐라 부른다? 등차 중항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등차 중항이라고 부르고 어떤 성질이 있어? 등차 중항의 2배는 양 끝의 합과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됐지? 그리고 얘를 조금 더 확장시키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보세요. 첫째 항은 A지. 그냥 숫자가 이렇게 1, 3, 5, 7, 9, 11, 13, 1, 2, 3, 4, 5, 6, 7 이렇게 수를 만들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거 3개 등차수니까 등차중항 3의 2배는 1과 5의 합과 같죠. 이렇게 3개도 등차수니까 5의 2배 10은 3과 7의 합과 같죠. 성립하지. 근데 이 등차수에서 있잖아. 일정한 간격으로 뽑아내볼게. 홀수번 장만 뽑아내면 1, 5, 그 다음에 또 9, 13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이 역시도 무슨 수열이야? 공차가 4인 등차수열이죠. 등차수에서 짝수번 장만 두 번째 항, 네 번째 항, 여섯 번째 항 이렇게 뽑아내도 역시 공차가 4인 등차수열이죠. 심지어는 두 개씩 건너뛰어볼게. 1, 건너뛰고 7, 건너뛰고 13 얘도 공차가 6인 등차수열이죠. 등차수열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뽑아내서 만든 수열 역시 무슨 수열이다? 등차수열이다. 맞지? 다만 몇 개를 건너뛰었냐에 따라서 공차는 달라지겠지만 역시 등차수열이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상태에서도 등차중항이 성립하니까 너희 2배는 너랑 너의 합이 어때? 같은 거야. 너희 2배는 너랑 너의 합과 같은 거지. 2개씩 건너뛰어도 너희 2배는 너랑 너랑 같은 거지. 결국은 꼭 등차수에서 등차중항의 성질을 나란히 붙어있는 3개만 가지고 쓸 필요는 없다는 얘기야. 그치? 일정한 간격을 맞추고 있으면 가운데 있는 게 등차중항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양끝의 합은 가운데 있는 등차중항의 2배입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됐지? 또 덧붙여서 등차수는 어떤 성질이냐면 자 양쪽 끝의 합은 계속 들어올 때마다 합이 일정하게 만들어진다고 했죠. 첫째 항과 마지막 항 둘이 합이 일로 오면 공차만큼 더해지죠. 일로 오면 공차만큼 빼죠. 합치면 변화가 없죠. 공차만큼 더해졌죠? 공차만큼 뺐죠? 합치면 변화가 없죠. 그래서 양쪽 것부터 하나씩 안으로 당겨 들어오면서 그 합한 값은 항상 똑같고요. 만약에 그 상태에서 딱 가운데 있는 등차 중앙이 존재하는 상황이라면 합은 중앙의 2배, 또 합은 중앙의 2배, 또 들어와서 합은 중앙의 2배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겠다는 얘기야. 여기서 얘들의 합은 가운데 뭐가 있어? 7있지? 2배. 얘들의 합도 2배.
얘들의 합도 2배. 이런 관계들이 있겠죠. 자, 이런 추가적인 성질들을 이용하면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들을 좀 더 편하게 해석할 수 있고 쉽게 풀 수도 있어요. 맞지? 물론 정말 다 생짜로 등차수에 대한 여러 가지 조건들 가지고 문제 풀 때 모르겠으면 주어진 식을 A와 D로 표현하면 되는 거야. A 4는 A 플러스 몇 D야? n-1이니까 A 4는 몇 D? 3D 이렇게 풀었으면 되는 거야. 그럼 결국 나중에 A와 D를 연립해서 풀면 답은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생짜로. 근데 방금 말한 성질들을 떠올리면서 풀면은 조금 더 편하게 좀 더 계산을 빨리 풀 수 있다. 그치? 그러니까 편한 방법 쪽으로 계속 고민을 좀 하셔야 할 필요는 있어요. 그 다음은 문제 풀려서 좀 더 할게. 자, 그럼 이 내용들 가지고 문제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반항 A는 Pn 더하기 Q야. N은 몇 차식? 1차식이지? 등차수열이고요. N을 계속 바로 뭐라고 했어? 공차라고. 시험 보려면 이런 개념들, 실전 개념들이 좀 적혀 있어야지. 쌓여 있어야지 등차수열이 좀 편하게 나올 거야. 자, 첫 장은요, 당연히 1집으로 나오지. A1은 1집으로 P 더하기 Q입니다. 맞는 거네. 그치? 공차는 얼마야? N을 계속 P인 등차수열입니다. 맞는 말이죠. 세 번째, A2랑 A3가 같대. 이웃하는 조항이 같으면 공차가 더해졌는데 같아. 공차가 얼마란 얘기야? 0이란 얘기지. 형준아 3 무슨 수열일까요? 등차 수열일까요? 등비 수열일까요? 둘 다 되는 거지. 0이 더해졌죠. 공차가 0인 등차 수열로 볼 수도 있고요. 얼마 곱해진 거야? 1이 곱해진 거지. 공차가 1인 등비 수열로 볼 수도 있어요. 알겠니? 따라서 항이 바뀌지 않으면 공차가 0인 등차 수열이고요. 공차가 0입니다. 맞는 말이죠. 공차가 0이 아니면 뒤에 항은 앞에 항보다 자꾸 커집니까? 하고 있어요. 맞아? 아니야? 아니지. 공차가 양수면 갈수록 어떻게 돼? 커지는 거잖아. 근데 공차가 우수면 뒤로 갈수록 항은 작아지겠지. 4번은 틀렸대. 얘는요? 2A1 빼기 A2는 Q입니다. 계산하면 되지. A1은 얼마인데? A1은 P 더하기 Q야. 그럼 2A1은 2P 더하기 2Q. 빼기 A2는 2P 플러스 Q. 그럼 2P, P 빼고 2Q 빼기 Q니까 얼마다? Q. 뭐 찍으면 되는 거니까 문제 없죠. 그래서 일반항이 주어지면 어떤 항이든 다 표현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문제될 거 전혀 없습니다. 자, 98번. 쉬운 거 나와도 봐봐. 연습하는 거야. 자, A10 빼기 H는 6이야. 첫 장이 4인 등차수에 대해서 A4를 구하라는 얘기지. 진짜. A10은 원래는 A 플러스 몇 D? 9D. H는 A 플러스 6D. 그럼 둘을 빼면 3D. 6. 그치? 이렇게 푸면 돼. 자, 이 과정 생략할게, 우리. 왜? 빨리 풀려면, 자, 둘이 몇 항 차이야? 10항과 7항은 몇 항 차이? 3항 차이지. 3항 차이니까 당연히 여기 있을까지 공차가 몇 번 대졌겠어? 3번 대졌겠지. 따라 둘을 빼면 바로 3D입니다. 튀어나와야 돼, 이렇게. 오케이? 써서 풀지 말라고요. 됐지? 자, 그 다음. 그럼 D가 2고요. 첫 장이 4야. 일반항 만들어야죠. 그럼 일반항 A는 아까 어떻게 배웠냐? A 플러스 N-1 배웠지? A가 뭔데? 첫 장 4 플러스 N-1 B 2. 그러면 2N 빼기 2 더하기 4니까 플러스 2 이렇게 쳐야 되지만 이렇게도 하지 말자고 했죠. 어떻게 일반항 만들자고 그랬죠? 이렇게 공차 N 더하기 상수니까 공차가 얼마야? 2지. 그럼 A는 2N 더하기 상수. 상수는 어떻게 할 건데? 1 넣으면 4가 나와야 된다며. 1을 집어넣으면 인데 4가 되려면 더하기 2가 있어야겠네. 그래서 맞추는 거잖아. 그치? 자, 이게 이제 실전 풀이야. 오케이? 쓰지 말고요. 등차 수열이 차가 나면 바로 공차로 표현이 가능하다. 몇 항 차이입니까? 3항 차이입니다. 3D. 이렇게 표시하면 되고요. 일반항 받을 때 공차 N 더하기 상수꼴로 하고 특정 항을 대입해서 값을 맞춰주도록 상수항을 결정해 주시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1200번 보세요. 첫 장과 공차가 같죠. 그럼 A하고 D하고 어떻게 하는 얘기야? 같다는 조건이고요. 두 번째, 자, A2 더하기 A4는 24래.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봐. A는 A 플러스 1D. A4는 A 플러스 몇 D? 3D가 24고 2A 플러스 4D가 24네. 그러면 어차피 둘 똑같으니까 이 A를 바꾸면 6A가 24니까 A는 4, D도 4 이렇게 풀어야겠다. 자, 역시 그러진 않을 거고요. 어떻게 하자 그랬지? 두 항의 합이 등장하면 우리는 뭐부터 중항이 있는지부터 보라는 얘기야. A2와 A4는 중항이 있어 없어? 있지. 둘이 더하면 6 나누기 하면 3. A3이 중항이야. 있는 거잖아. 그럼 A3의 2배가 지금 24란 얘기야. 똑같은 거잖아. 그럼 A3이 얼마인 거야? 12인 거지. 그러면 A3은 A 플러스 2D인데 그게 12고 3A가 10이니까 A는 4, D도 4다. 그럼 A5는 굳이 일반 안 만들어도 A 플러스 몇 D? 4D지. 4D니까 결국 5A랑 같은 거죠. A가 지금 4 나왔으니까 얼마 된다? 20. 이렇게 풀어야 된다. 그래서 어디를 보라고? 등차수열의 합이 두 항 이상의 합이 주어지면 따로따로 보셔도 좋지만 뭐로? 중항이 존재하는지 확인할 수 있으면 중항으로 표현하시는 게 더 간편하게 풀 수 있어요. A는 별 차이 안 나는데 생각하지 말고요. 더 복잡한 상황에서는 이 차이가 꽤 클 수도 있어. 됐어? 자, 1200 1번 수열 AN과 공차가 3인 등차 수열 BN에 대해서 다음 식이 성립한다. A10이 11일 때 B5는 오이씨 어떡하는 얘기지? 자, 봐봐. Bn은 등차 수열이라 그러는데 An은 무슨 수열 얘기했냐 안 했니? 규칙 안 알려줬죠? 궁금하지 않아? A는 무슨 수열 같아? 응? A에 대해서 생각해. A는 Bn 빼기 2n이잖아. 얘가 등차 수열이라며. N은 몇 차씩? 1차씩. 1차씩 빼기 1차씩이니까 An도 왜 하든 1차씩이지. 아, 등차 수열이구나. An도 등차 수열이에요. 오케이? An도 등차 수열이야. 그럼 등차 수열이 시방이 11일 때 어떡하는 얘기지? 그럼 당연히 A를 공차 궁금하잖아? 그런 건 아닌데? 아, 물론 그냥 막 때려 박아서 막 부탁부탁 하면 풀려가면 우리 좀 센스 있게 풀어보자는 얘기야. 자, A의 등차 수열 확인했죠? 그럼 또 거기서 끝내지 않겠지. 뭐 할 건데? B에는 공차를 줬단 말이지. A는 공차 얼마겠어요? B에는 공차가 3이니까 3n 플러스 얼마 꼴이잖아. 그치? 3n 빼기 2니까 A에는 뭘 꼴로 하겠냐? 1n 플러스 얼마 꼴로 나오겠죠? 따라서 A의 공차는 얼마야? 1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니? A에는 공차가 1인 등차 수열이야. 그러면 A에는 공차 n 더하기 상수인데 10을 넣었을 때 10이 나와, 11이 나와야 돼. 이렇게 쓸 수 있겠네. 됐어요? 얘를 이 자리에 쳐놓으면 Bn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겠죠. 됐지?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 이렇게 방식처럼 풀려면 이런 등차 수열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내용들을 머릿속에 담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렇게 많은 내용도 아니죠. 어차피 등차 수열 그러면 얘는 1차식이고 그럼 너도 1차식이니까 A도 등차 수열이나 그 다음에 공차가 3이니까 1차의 개수가 3이라는 뜻이 1차 개수가 3이니까 3n에서 An을 빼면 2n 나오려면 A는 1n이다. 따라서 N의 공차는 1이고 식판이 주어졌으니까 거기서 AN을 만들 수 있겠다. 됐지? 이렇게 풀어. 이렇게. 자, 그 다음 두 번째 경 볼게요. 항 또는 항의 관계가 주어진 등차 수열이야. 결국은 이 조건들을 이용해서 공차와 첫 장을 찾는 문제들. 1203번. 자, 4만과 7항이 주어졌죠. 가장 기본적인 형태야.
두 항이 줘주면 둘이 몇 항 차이? 4항 차이지. 그럼 여기서 이걸 빼면 몇 D? 4D. 4D. 여기서 이걸 뺐으니까 얼마? 16. 이제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빼셔야 되지. 그러면 D는 얼마다? 4. 자, 그러면 A는 공차가 4니까 4n 시작하겠죠. 다음이 상수항인데 어떻게 할 거야? 3집으로 하면 3이 나와야 된다며. 그럼 3집으로 하면 12지? 3 되려면 빼기 9. 물론 얘를 집어도 상관없어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일반항 빨리 만들고는 뭐 하셔야겠다. 오케이? 처리백 9번 A3 더하기 A5야. 등차수열인데 그냥 A3 더하기 A는 뭐라 쓸래요? 그러니까 이게 봐봐.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해줘도 집과 숫자 할 때는 또 어떻게 하냐면 A 플러스 2D, A 플러스 4D는 26 풀고 있어. 그럼 왜 안 돼 있어? A3 더하기 A는 중항이 있잖아. 얼마야? A4가 중항이지. A4의 2배가 26이지. 그럼 A4는 얼마다? 13입니다. 그러면 안 돼. 그럼 자, 이거는 뭐야? 몇 항 차이야? 3항 차이지. 근데 여기서 이걸 빼면 3D지. 여기서 이걸 뺐으니까 뭐가 되니? 마이너스 3D죠? 그게 얼마다? 마이너스 10이다. D는 얼마? 4죠. 그러면 얘는 공차에 4를 넣었으면 3 넣어야 되네. 4, 4, 16, 빼기 3, 빼기 3 이렇게. 그러면 97은 몇 번 차이인가? 이게 97 되면 찾으면 되겠죠. 4에는 100, n은 25. 아, 몇 번 장이야? 25번 장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여기 페이지들은 다 조건들이 주어져 있고 이 조건을 통해서 공차와 측정을 찾아내서 일반항 만들고 또는 특정항을 구하는 문제들이 되겠죠. 그치? 모르겠으면 어떻게 하랬어? 정 안 되면 A와 D로 풀어 쓰는 거야. 그렇게 풀어야 되는 문제들도 있고요. 근데 이렇게 합이 줘주면 등차 조항을 생각하시고요. 차가 줘주면 공차로 편할 생각을 하시면 좀 더 빠르게 풀어낼 수 있는 거 그래서 하셔야 되고요. 봐봐. 1212번 묻는 것도 이렇게 물어보잖아. A10 더하기 A12 더하기 A14 더하기 A16을 합을 구하라고 했죠. 그럼 4개 하나 다 구한다면 더 해도 돼. 근데 봐. 얘들이 다 얼마야? 26이지. 나누기 하면 13이지. 중앙 존재해 안 해? 중앙 존재. 그럼 둘의 합은 2배의 A13이 되는 거죠. 얘들이 다 봐. 10 더하기 16이니까 26이지. 나누기 하면 13이지. 중앙 존재 안 해? 얘도 얼마야? 2배의 A13이죠. 결국 구하고 싶은 거는 총 몇 배? A13의 4배를 구하는 문제야. 그럼 다 구할 필요 없이 뭐만 구하면 돼? A13만 구하면 되는 거겠죠. 자, 그렇게 해서 A1 더하기 A3을 줬어. 중앙 있어 없어? 있죠. A2의 2배가 10이니까 A2는 얼마나? 5. 자, 6하고 8은 다음에 14니까 중앙은 A7이지. A7의 2배가 40이니까 A7은 20이죠. 둘이 몇 항 차이야? 5항 차이지. 그럼 얼마? 5D. 5D가 15. 따라서 D는 3. 됐지? 자, 나는 A13만 구할 거기 때문에 일반은 굳이 갈 필요 없단 말이야. 영준아, 이거를 다 일일이 구하려면 일반을 찾아서 딱딱딱딱 집어 구해야 되겠지만 나는 A13 하나만 구해야 되면 이거만 충분히 풀 수 있어요. A, 뭐를 알아 지금? A7을 알지? 그럼 A13은 A7에다가 몇 항 들어가야 되니? 6개 들어가겠지? 그럼 공차가 몇 번 내주면 돼? 6번 내주면 되겠죠. H7이 얼마인데? 20, 36, 18 해서 38. 굳이 일반 안 거쳐도 주어진 항으로부터 원하는 항을 다 구할 수 있다. 그치? 특정 항만 필요할 때는 굳이 일반 안 가도 상관없어. 이렇게 풀려면 일반 항을 다 구한 다음에 대입해서 풀어야 되겠지만 훨씬 더 빠르잖아. 그치? 이렇게 연습하시라고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얘를 살짝 꼬아주기 위해서 뭐 하는 거야? 절대값을 갖다 붙이는 거야. 그치? 수학에서 난이도 조금 올리기 위해서 등장하는 게 절대값이잖아. 했나? 절대값 문제 나오면 어떡할 거야? 절대값 안의 부호를 물어봐는 내가 더 하네. 절대값 안의 부호를 판단하시면 되겠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플러스라면 그냥 벗기면 되고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붙여서 벗기면 되잖아. 그럼 끝나는 거잖아. 그 판단하셔야 되는데 등차수를 모양을 잘 생각해봐요.
공차가 양수면 계속 커지는 거지. 첫 장이 양수고 공차가 양수면 모두 다 양수야. 그지? 근데 만약에 첫 장이 음수인데 공차가 양수면 처음에는 음수 나오다가 어느 순간부터 양수로 바뀌면서 계속 양수 나오겠죠. 공차가 음수인데 첫 장이 양수면 양수 나오다가 어느 순간 음수로 바뀌고 계속 음수 나오겠죠. 그치? 그런 모양들을 잘 생각하면 절대값을 통해서 부호를 판단할 수도 있겠다는 얘기야. 한번 보자. 1213번. 이것도 한번 모의고사 추면 되는데. 형준아, A6 1 8이 0이래. 무슨 뜻이야? 그치? 2배의 A7이 0이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A7이 바로 0인데 찍고 들어가면 훨씬 더 편하잖아요. 이거는 A, D로 풀어 쓰지 말고요. 7랑 0이면 그 다음 들어가는 거 봐. 여기 0 들어가지. 그러면 절대값 A6이 얼마야? 3이 그지? 그럼 A6은 3일 수도 있고 마3일 수도 있어요. 근데 막 공차가 양수잖아. 갈수록 커진다고. 7번 장이 양수야. 0이야. 그럼 6번 장은 음수인 게 분명하잖아. 커져서 0 됐으니까. 공차가 양수니까 커지잖아. 커져서 0 됐으니까 A6은 음수니까 따라서 A6은 얼마다? 3이 되겠죠. 그럼 공차가 얼마야? 3인 거죠 이제. 그럼 끝났네? A2지. 일반은 차도 되지만 A7에서 A2까지는 공차를 몇 번 빼면 되니? 5번 빼면 되지 반대로. 5D를 빼면 되는 거 아니야? 맞지? H7은 얼마인데? 0에서 5D 15를 빼면 얼마다? 마이너스 15입니다. 이렇게 수열을 그릴 수 있으면 좋겠어. 오케이? 등차수는 쉽게 그려지잖아. 13번도 봐봐요. 첫 장은 마이너스 15야. 근데 자 절대값 A3하고 A4하고 같다며. 그럼 A3 양수일까 음수일까? 자 일단 A4는 양수일까 음수일까? 이쪽 좌변이 0 이상이 절대값이니까. 그럼 A4도 어때? 0 이상이 양수죠. 자 그 다음 뭐 할 거냐? A3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봐야 되니까. 현정아 A3이 양수일까 음수일까? 그치? A3이 양수면 A3과 A4가 같다는 뜻이지. 그럼 공차가 0이지. 공차가 0인데 이게 1이 생길 수 있어? 공차가 0이면 A1, A2, A3, A4 다 똑같아야 되는데 A4는 0 이상인데 A1은 마이너스 10인데 1이 생길 수가 없잖아. 아니잖아. 됐지? 모순이 생기잖아. 그러니까 A3은 양수가 아니고 뭐야? 음수인 거죠. 맞니? A3이 음수니까 마이너스 A3은 A4랑 같습니다.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와? 양수는 판단 안 될 때는 두 가지를 다 나눠보는 거잖아. 그럼 그 중에 한 가지는 모순이 안 생기죠. 한쪽 모순 생기면 풀어주시면 되겠죠. 양수를 했더니 모순이 생기잖아. 공차가 0이라는 모순이. 공차가 0이 될 수가 없는 모순인데. 됐죠? 그러면 마이너스 A 플러스 넘기거든요. A3 더하기 A4는 0이네. 자 이거 공차 등차 조항이 존재하니까 어쩔 수 없다. 이거 어디 풀 써야겠죠. A 플러스 2D, A 플러스 3D, 2A 플러스 5D가 0. 근데 A가 지금 얼마야? A1에 A를 말하는 거지. 마이너스 15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0 더하기 5D는 0. D는 6. 끝났지? 일반항 만들어서 때려 넣으면 되겠죠. 오케이. 일반항 A하면 공차 L 6N 1 넣어서 마이너스 15 넣어야 돼. 1 넣으면 마이너스 플러스 1, 플러스 6 마이너스 15 되려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H는 16, 42 빼기 20은 21. 오케이. 그래서 절대값 넣으면 부호를 판단할 수 있으면 판단해서 절대값 벗겨주고요. 모르겠으면 두 가지 행을 다 나눠서 풀어보시는 거야. 절대값은 모의고사에서 자주 활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준비 잘 해두셔야 되고 등비수를 가서도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조건을 만족시키는 등차 수열 되어 있습니다. 문제 봐볼게요. 뭐야? 방문이? 앞으로 하지. 자, 17번.
첫 장이 100, 공차가 마3이 등차수를 해서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항을 물었어요. 자,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항이나 처음으로 양수가 되는 항은 일반항 풀어야지. 일반항 풀어볼게요. 자, 일반항 A는 공차엔 1을 넣었을 때 100이 나와야 되니까 얼마나? 103 되겠죠. 그지? 그럼 일반항 보여줬고요. 그 일반항이 처음으로 음수가 되니까 언제 0보다 작아지냐 묻는 거잖아. 그러면 3에는 103보다 커야 되고 n은 3분의 103보다 커야 돼. 3분의 103은 소수로 계산하면 3, 3, 9, 3, 4, 12점, 3, 4점 얼마 되겠죠. n은 자연수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얼마부터? 35항부터 음수가 되는 거예요. 35항부터 0보다 작아지는. 34항까지는 양수, 35항부터는 음수. 맞지? 첫 장이 100이니까 공차 음수니까 점점 작아져서 34항까지는 양수 나오다가 35항째 음수로 넘어가는 거야. 됐지? 일반항 되는 거네. 똑같아요. 조준 조건 통해서 일반을 찾아서 음수가 된다, 양수가 된다, 0보다 큰데 작다 풀어주시면 되는 거니까. 됐지? 자, 쉽게 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유형 5번 중요하죠? 시험에 아주 단골 출제입니다. 주어진 두 숫자 사이에 몇 개의 수를 넣어서 등차수를 만드는 문제야. 보세요. 1223번 보시면 저기 차례대 73과 169 사이에 몇 개, 총 31개를 더 넣어서 이게 등차수열이 된대. 그러면 중간에 있는 숫자가 몇 개인지는 알지만 이게 어떤 숫자인지는 모르죠. 내가 이 문제를 풀려면 어디와 어디? 73과 160까지 풀어야 돼. 그럼 네가 이거 몇 번째 항인 거야? 등차수열의 첫 장이 되는 거지. 맞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등차수를 했으니까. 그럼 이게 몇 번째 항이 되는 거야? 가운데 31개를 넣었어. 31개, 32개, 33개, 총 33개죠. 그치? 제일 마지막에 몇 번째 항이야? 33번째 항이 되는 거야. 그럼 아까 얘기했잖아, 우리. 등차수열에 두 항이 주어지면 둘이 몇 항 차이야? 32항 차이지. 빼면은 몇 뒤? 32뒤가 나오겠죠. 빼. 96이지. 따라서 D는 얼마다? 4. 공차는 얼마다? 4. 문제 없죠. 자, 여기서 내가 제일 많은 실수는 뭐냐면 이래놓고요. 공차를 묻는 게 아니고 보세요. A 10을 구하세요 라고 물어본다고요. 그치? 그러면 A에는 공차가 3이니까 3N 첫 장이 73이니까 1 넣었을 때 73 되려면 70 이렇게 되겠죠. 그럼 A10은 여기다 10 집어넣으니까 얼마다? 100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틀렸죠? 왜 틀렸니? 지금 내가 구한 거는 일반항 AN이 아니야. 이 수열은 AN이라는 수열이 아니잖아. 여기서부터까지는 A라는 수열이 아니라고요. 속에 들어간 게 A라는 수열이 들어왔지만 여기서부터까지는 새로운 수열이니까 얘가 BN이 되는 거야. 됐죠? 맞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새로운 수열 BN으로 잡으셔야 된다고요. 그럼 내가 찾는 A10은 2에서 10번째 있지만 전체 BN이라는 수열에서 보면 A10은 몇 번째 있어? 11번째 있지. 얘가 B2고 얘가 B3 세 번째잖아. 그치? A10은 몇 번째야? BN이라는 수열을 11번째 수열이 되는 거야. B12를 구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얼마다? 103이 나와야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다 구해놓고 틀린다고요. 잘 하는데 나중에 특정항을 구하려면 그게 전체 수에서 몇 번째 항인지 정확하게 보셔야 된다고. 여기 있는 숫자가 위치가 아니라. 알겠습니까? 분명히 실수한다 얘기했는데 또 실수한다. 자, 그 다음에 유형 6번 등차 중앙이야. 이렇게 순서대로 등차 수리는 문제들이 나올 때는 등차 중앙을 활용하시면 되겠죠. 자, 5개가 등차 수리로니까 이렇게 3개를 이루면 가운데의 2배는 양끝이 같죠. A 더하기 B는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세 개 갈 수도 있겠죠. 가운데의 2배 2b는 3 더하기 11 14 따라서 b는 7 b가 7이니까 a는 1 이렇게 나오겠죠. 마지막으로 이렇게 세 개 구하면 b 더하기 c는 11의 2배가 20이다. 근데 b에다 7 집어넣으면 따라서 c는 15다. 이렇게 해서 찾으시면 되겠지.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차례대로 등차수 이런다는 편이 있으면 등차조항을 이용하시면 되는 거니까. 등비수를 하기 전인데. 자, 1228번 문제가 있으니까 미리 얘기를 할게. 얘들아, 비교할게. 뭐냐면, 세수 A, B, C가 등비수열을 이룬다고 하면, 가운데 얘를 뭐라고 불렀어? 등비수열의 조항이라서 등비중항이라고 그랬고요. 등비중항은 어떤 성질이 있었지? 가운데를 뭐 하면? 제곱함의 양끝의 곱과 같죠. 등차는 계속 더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운데를 두 번 더하면 양쪽을 더한 거랑 같은 거고요. 등비는 계속 곱해서 만든 수이기 때문에 가운데를 두 번 곱하면 양끝을 곱한 거랑 같습니다라는 성질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1228번 보시면 공차가 4인 등차 수열에 대하여 A2, A4, A8이 이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룬다며. 이 문제는 등비 중앙을 알아야 되겠다. 그치? 가운데를 제곱하면 양끝의 곱한 것과 같습니다 하는 뜻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야 얘들이 뭐니까 공차가 4인 등차 수열이지. 그럼 어떡하라 선생님이 A와 D를 플러스라고 그랬죠. A4는 첫 장 A 플러스 몇 D? 3D지. 3D니까 12. A는 A 플러스 몇 D? 1D. A8은 A 플러스 몇 D? 7D. 풀어주면 A에 대한 방정식 풀면 되겠죠. 이렇게 나타내면 돼. 자, 니들이 방정식으로 들어갈 수 있다. 1230번. 자, 이놈의 두근이 알파 베타인데 이 순서대로 등비수를 이룬다며. 등차수 이룬다며. 그럼 뭐야? 등차수니까 가운데의 2배 2베타는 알파 더하기 베타랑 같습니다 뜻이잖아. 그러면 베타는 2알파가 되네 이런 느낌. 그 다음 뭘 거니? 관계점 알파 더하기 베타는 K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70이다. 여기 베스트 풀어야 되니까 적으면 되겠죠. 베타에다가 2알파 적으면 2알파의 제곱이 72 알파 제곱은 36 알파는 뿔마 6이야. 뿔마 6인데 K 함수지. 알파가 마이너스 6이면 베타도 마이너스 10이지. 그럼 K는 음수가 되지. 안 되겠네. 따라서 알파는 플러스 6이 돼야 되는 거네. 그럼 베타는 2배니까 12가 되고 둘이 더하는 거는 18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전혀 문제 없지, 그치? 우리가 배운 거에다가 등차 중앙 성질만 써주시면 되겠네. 자, 1243번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뒤에 한번 하고 합까지 보도록 할게요. 등차수로 끝내야 되겠다. 자, A, B, C가 이 순서대로 등차수를 이루고 하는 순간 우리 뭐 해야 된다고요? B의 2배는 A와 C의 합과 같다 써주셔야 돼. 자, 그럼 다음에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밑이 다이니까 지수식 쓰면 되겠죠. 2에 둘이 곱하니까 A랑 C랑 뭐 하고요? 뭐 하고요. 나누니까 B는 빼겠죠. 그게 2의 몇 승? 5승. 따라서 A 더하기 C 빼기 B가 5가 되는 거겠네. 두 번째는요. 얘지. 어떡할래요? 이거 쓴거 같은데가? A 더하기 C가 지금 얼마야? 2B잖아, 그치? 2B 빼기 B가 오니까 따라서 B는 얼마다? 5가 보이시겠죠? 그럼 A 더하기 B는 C는 10이 되겠죠? 이거 얼마 이게? 10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AC는 얼마다? 16이 되겠다. AC는 16이야.
그 다음에 A 더하기 C는 10이야. 그럼 연립해서 풀면 되는데. 되겠죠? C는 10-A니까 A 곱하기 10-A가 16입니다. 마이너스 1이고 플러스 1이고 플러스 10A 마이너스 10A 플러스 16은 0 28 6 A는 얼마다? 2하고 8 오케이. 그래서 등차는 그래도 등비보다는 어때? 우리가 정리할 것 좀 있긴 하지만 이거 잘 정리되어 있으면 식들도 어때? 기본적으로 1차 식들이잖아. 편하게 풀어주시면 못할 거 없다. 자, 등차수의 합은 2차식이긴 하지만 역시 충분히 감당할 정도의 수준이야. 근데 등비 들어가면 어때? 이제 지수들이 생기지. 훨씬 더 식을 다루기가 조금 복잡해질 수는 있다. 그러니까 등차는 무조건 우리 다 맞는다 생각하고 준비를 하셔야 돼. 알겠음?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남은 내용들 좀 더 쉬었다가 하도록 할게요. 전에 사람 좀 답 좀 찾아. 안녕하.